한문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부동산 업자, 개발업자, 갭 투자한 법인들, 혹은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세력들, 또는 호가를 높이려는 아파트 일부 주민들, 그 관점으로만 부동산 뉴스가 쏟아진다. 지난 시간에 95% 이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는 데는 저는 이게 일종의 카르텔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이익 공동체가 거기 있는 거지. 그 이익 공동체의 한 축을 언론이 담당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높이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작전을 하면 그 주가 조작이라고 합니다. 범죄예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언론들이 그걸 보도하고 이걸 범죄로 바라보질 않아요.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걸. 자, 이 어려운 역할을 맡아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교수님 혹시 뉴스공장 나가고 나서 주변에서 연락 안 받으셨어요? 너 그만하지? 뭐 이런 이야기? 그만하지보다 응원하는 연락들이 많이 왔습니다. 좀 반대하는 분들은 한 20%? 20%? 80% 분들은 박수 쳐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면서 듣고 싶은 얘기 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또 업계에 있는 분들 중에 예. 못 먹기 싫어서 알면서도 나서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대신 나서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까? 저쪽에 계신 분들이 예. 제가 평소에 똑바로 살아왔거든요, 나름. 네. 교수님 평상시에 막 뒤에서 갭투자하고 그랬으면 말이 많을 텐데 예. 저는 이제 한 10년 전부터 야 그만 먹고 이제 풀자. 그만 해먹어라. 벌만큼 벌었잖아요. 그 말에 동조를 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욕심낸다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는데 지금 패가 갈리고 있습니다. 됐다. 말부터 아니가 그만하자 이런 사람들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맞습니다. 근데 다 알잖아요. 우리는 모르죠. 일단 뭐 건설사나 뭐 언론사 세미나 이런 데서 부르질 않아요. 반대 얘기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데서 부르지 않는다 이거죠. 전혀 안 부르죠. 그런데 이제 전면에 나서는 언론들이 특히 있잖아요. 많죠. 일단 조중동은 항상 선도에 서 있고, 네. 그렇죠? 경제지들이 쫙 또 있죠, 뒤에.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매체들이 있죠. 다 아시잖아요. 조중동 경경경. 조중동 경경경. 거기서 나오는 부동산 기사는 항상 제가 볼 때 국민을 기만한다고 보죠. 제가 보는 기준에.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팩트 체크를 해 가시는데 오늘은 어떤 대목이냐? 패닉 바잉 뭐 많이 들었잖아요. 패닉 바잉. 네, 예. 6월, 7월에 막 패닉 바잉. 정부 시책이 안 먹히고 부동산은 올라갈 테니까 지금 사야 된다. 패닉 바잉. 파란 게 단독 다가오고, 빨간 게 아파트, 청색. 까만 게 연립. 네, 연립 다세대. 아파트는 12, 16 대책에 나올 때 좀 꺾이다가 네.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제 2000년 4월에 쭉 올라갔네요. 특별한 호재는 없었습니다. 1, 2주 동안 삼성역의 그 복합 현대에서 개발하는 거 착공 수리 뉴스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언론 보도가 많아지고 왜냐하면 그 4월에 총선이 끝났잖아요.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될 수도 있다는 게 감지가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수들은 털어야죠. 특별한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석한 뉴스 해설 다들 놀랐을 거예요. 왜 갑자기 오르지? 서로 그랬어요, 서로. 그러니까 예. 선수들은 민주당이 압승을 했으니까 틀림없이 이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펼 것이다. 그쵸. 그러므로 지금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패닉 바잉이라는 뉴스를 오히려 이때 쏟아내가지고 기억나실 거예요. 공급 부족, 패닉 바잉. 그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오히려 패닉 바잉을 부추겨가지고 자기 물량을 털어내려고 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 선두에 서서 그걸 부추긴 게 바로 조중동 경경경이고. 그렇죠. 선수들은 자기 물량 털고 빠져나간 거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2달 동안 평균 12,000, 13,000이 되니까 엄청난 물량이죠. 대단한 물량인데, 이제 그 다음을 이제 딱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린 거고. 이게 이제 여기 피크를 찍고. 여기서 보시면 그 파란 선 다세대 있잖아요. 빌라 패닉 바잉 하잖아요.
이때까지입니다. 7월달. 조금 올라갔잖아요, 선이. 얘가 지금 말하는 그 빌라 패닉바잉 이겁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거든요. 아파트 패닉바잉 요즘- 얘기가 네, 들어가고 네. 이제는 빌라 패닉바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6178 이거 하고 법안이 8월 4일 딱 통과를 하니까 뉴스 아닌가 그런데 거래 절벽 오나 갑자기 아파트는 싹 사라지고 빌라로 간 거예요. 빌라 패닉바잉이라는 기사가 갑자기 또 나오거든요. 네. 보도가 절벽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불안감시키고 마치 주가 작전실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아, 4월에 폭등했던 게 공급 부족, 풍선 효과, 패닉바잉 이런 기사가 엄청났죠. 쏟아졌어요. 그래서 쭉 끌어올렸는데 이게 주가 조정할 때하고 똑같은 방식이네. 언론에서 제가 막 지- 풀고. 맞아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예요. 그러면 새 집 분양을 받는 게 훨씬 저렴한 거예요. 새 집인데 더 저렴해, 싸. 그럼 어느 바보가 헌 집을 비싸게 주겠어요? 거기다가 임대차 3%까지. 그러면 이제 집을 막 살려는 사람들이 2년 좀 참자, 수요가 갑자기 줄겠죠. 이런 걸 이미 그쪽 선수들은 예측을 했던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래서 국회 통과됐어요. 되고 나서 쫙 다음을 넘어갑니다. 선수들은 다 이걸 예상했고. 왜냐하면 민주당이 계속 얘기해 왔던 거니까. 임대차 3법이나 계속 부동산 맞췄죠. 예. 관련 법안들은 통과되려면 아직 7, 8월 정도 돼야 될 테니 그 전에 이 불안감 조성 쫙 시켜가지고 얼마나 모여서 회의를 했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물량 막 털어내야 되니까 그 패닉바잉이라는 기사를 내도록 만든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패닉바잉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4월에 뭐 전쟁 났어? 총선이 끝났을 뿐이지. 중요한 팩트입니다, 이게. 아, 이제 이해가요. 예, 어떻게 예. 작전을 하는 건지. 네. 그 다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밑에 그림 보이시죠? 심하게 꺾였죠? 이게 지금 자. 8월 그 법안들이 통과되고 대책이 네. 나오고 났더니 열흘 남았잖아요. 열흘 중에 휴일 빼면 한 7일 남았거든요. 8월 달이. 지금 개수가 몇 개냐면 600개입니다, 600개. 제가 오늘 오후 6시로 본 거예요. 633. 15,000개 팔리다가 600개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 달이 15,000, 7월 달이 9,500이거든요. 한 달 반 만에 갑자기 반에 반토막 다니고 반에 이거잖아요. 아파트 패닉바잉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예요? 빌라로 패를 바꿨죠. 빌라는 어때요? 빌라도 내려갔죠. 빌라도 네. 7,000건에서 6,700건으로 뚝 내려갔어요. 이거는 보도를 안 하지. 안 하죠. 그러니까 털 사람을 털었다는 거네. 그러니까 언론을 움직여서 이런 기사를 낼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물량을 가졌던 사람들은 급한 물량은 다 소화시키고 어느 정도 소화됐죠. 자기들은 손 털고 나갔다는 얘기고 네. 그 사람들한테 당해서 패닉 바잉한 사람들이 남은 거지 이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됐고 모든 법안들이 강력해요.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전에 그렇죠. 패닉 바잉이니 뭐 어쩌고 막 기사를 네. 쏟아냈는데 전혀 아니죠. 막판 물량을 처리하려고 한 거네. 그렇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교수님 생각에 동의해요. 진실의 판단은 여러분들이죠. 이거는 그 업계에 평생 계신 분들은 이거 물량 털려고 했는 것만 알지만 우리는 모르거든요. 우린 당해. 그리고 막 정부 욕하는 거 아니야. 업자들한테 당해놓고. 좀 바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게 이어지면 안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최근 5개월 최근 5개월. 이걸 다 확대해가지고. 올라갔다가 확 꺾였죠. 그러니까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총선 끝나자마자 요때부터 패닉바잉 기사가 쏟아져. 패닉바잉이 일어났다고 기사를 쏟아내서 진짜 패닉바잉을 일으킨 거예요. 일으켰죠. 예. 이거는 전형적인 주가 조작이거든요. 패닉 바이면 이게 뭐 한 3-4달은 가야 되잖아요. 법안들이 어느 시점쯤에 통과될 거라는 것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 빠꼬미들이 미리 기사로 치고 물량 털어내고 빠져나가. 많이 빠져나갔죠. 거기에 기사를 쓴 그 기자들은 자기가 몰랐다 하더라도 설사 철저하게 그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기사를 쓴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때가 되면 왜 이런 식으로밖에 나올 수 없는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사에서 왜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낼 수밖에 없는지. 근데 그건 나중에 지금 때가 좀 이르고요. 제가 얘기하는 순간 저랑 전쟁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언론에서 이런 기사로 이런 거를 밀어주는가 내가 이런 밝히겠다. 슬픈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0개 언론사 포털 메인 뉴스가 2-3달 동안 도배를 했어요. 부동산 폭등, 공급 부족, 패닉바잉, 전세 심할라. 그러니까 모든 신문사가 그러니까 뭐 저도 와 심하다 느꼈었고
제가 뉴스 공장 나가서 팩트 체크 한번 딱 하고 나서 갑자기 보도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봤습니다. 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동산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자기가 쓴 기사 제목을 얘기하면서 사실관계를 체크해서 야 이거 통계 이상한데 그러니까 함부로 기사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수님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부동산 분야에 관련 뉴스들이 어느 정도 업계의 이익을 반영할 거라는 건 상식처럼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예. 평균 10억 넘어. 이거 저 한번 제가 뉴스 전에 말했는데요. 네. 뭐 어디서 반박 보도를 뭐 비슷하게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이 한 언론사가 서울의 부동산이 10억이 넘었다. 평균. 사실이 아니다. 예, 그때 이제 사실이 아니다. 왜? 통계가 잘못됐다. 예, 그랬더니 조선일보에서 맞아요. 예. 서울 전체를 따지면 10억이 넘는 게 맞다. 맞아요. 산술 평균, 기압 평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단순이 있고 가중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보세요. 통계를 내면 어떤 평균 기준에 의해서 낸다라고 그게 없습니다. 단순 산술이 있고 가중 산술이 있어요. 단순은 뭐냐? 자, 제가 사과를 5개를 100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200원짜리 2개를 샀어요. 100원짜리 5개, 200원짜리 2개. 900원어치예요. 그죠? 그래서 평균값이 얼마니? 그러면 900을 7개 나누면 되죠? 그러면 1280원이 나와요. 네. 그게 이제 부동산 가격으로 하면 뭐 1억 2,800이 되겠죠? 그게 이제 가중 평균이에요. 단순 평균은 어떤 거냐? 100원짜리죠. 100원짜리와 200원짜리를 평균 내면 어떻게 돼요? 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표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통계 믿을 수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금액들의 표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표본이 실거래가냐, 부동산한테 물어본 가격이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표시 안 했어. 그렇지. 이걸 어떻게 믿어, 제가? 그렇지. 제가 못 믿겠다. 아니, 하다가. 교수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봉에 있던 조선일보가 나서가지고 이거 교수님이 팩트체크 틀렸어 막 얘기했는데 예, 예. 교수님이 이제 내가 틀린 게 아니야라고 잠깐 설명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평균을 어떻게 했는지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이게 그 산술 평균인지 기압 평균인지도 모르겠고 호가 기반인지도 모르겠고 그걸 밝혀라 이거야 근거를. 다 믿을 수 없어요. 여기 또 빌라 패닉 바잉 있잖아요. 또 빌라 갖고 패닉 바잉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 패닉 바잉. 그 기사에 어떻게 돼 있냐면 2008년 4월 이후 역대 최대. 2008년 4월 이후 역대 최대요. 네. 3월은 어떨까? 3월은 더 많아. 그러면 3월부터 쓸 수가 없잖아요. 2006년을 가보면 더 많아. 그러니까 기사를 참 치사하게 쓰는 거죠. 자기한테 유리한 기준점. 것만 딱 뽑아서. 왜 2008년 4월이 기준이냐고. 그래서 제가 언론위원회에 제소하려다가 제가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바빠가지고. 자, 그래서 빌라 패닉바잉이라고 했는데 쫙 내려왔습니다. 끝났죠. 4,600, 6,300까지 쭉 갔다가 확 꺾어졌어.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공급대책 발표할 때 그 역세권이나 청년 주택을 위해 가지고 용적률을 올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빌라가 많이 팔린 이유는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으로 역세권 인근의 빌라에 대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입이 늘어나게 돼 있죠. 패닉 바잉이 아니라. 예. 왜냐하면 빌라가 지금 많이 남아있거든요. 당연히 많이 팔리는 환경이죠. 제가 건축을 하는데 갑자기 수익률이 50% 오르는데 용적률을 높여주니까. 근데 그거를 패닉 바잉으로 포장해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건 네, 정부를 깔려고 한 거구나 그냥. 그렇죠. 이 판에는 교수님 같은 분이 나와서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주기 전까지는 일반인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러시죠. 다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이나 특정 자본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네 다. 그냥 스트레이트라는 게 없네 여기는. 네, 없습니다. 진실이 없죠. 교수님 왜 이제 나오셨어요? 너무 저번 주도 안 돼요. 아니 교수님 같은 분을 저희가 찾으려고 했는데 진짜로 잘 없어요. 현업으로도 있었고 이론으로도 이제 박사 수준에 도달해서 전문가 소리를 들을 만하고 업계를 잘 이해하는데 그런데 나와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잘 얘기를 안 해요. 땡큐.
그제 나온 거예요. 한국경제인데요. 서초 노원 월세 전세 줄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노원역 상계 주공 7단지는 월세 매물이 전세 매물을 넘어섰다. 이것만 딱 보면 월세 가속화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계도 전세가 줄어들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월세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전세 못 구한다 이거야. 이제 큰일 났다 이거지. 예, 그런 거죠. 예. 세입자 주거부담 한숨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팩트 체크를 하면 상계동이 7단지가 월세가 더 많다고 써 있잖아요. 주공 7단지 월세 비중이 전세 매물을 넘어. 네. 상계동이 1단지부터 16단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 팩트 체크를 하니까 이 단지하고 딱 한 단지만 월세가 조금 더 많고 나머지 14개는 다 전세가 많아요. 그럼 기사를 어떻게 실어야 돼요? 16개 단지 중 아직도 전세가 많아.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16개 중에 14개는 아직도 전세가 많아. 그건 싹 빼고. 거기서 이제 또 보시면 94, 55 보이잖아요. 7월 물건 되게 중요한데 전세가 94, 월세가 55에서 그래서 53대 57로 53대 57로 월세 월세 매물이 많아졌다. 설명 기사예요. 그러면 전세 물건이 한 3, 40개 없어졌죠. 아까 90개에서. 네. 자, 90개에서 전세 물건 94, 월세 물건 55에서 전세 53, 월세 57로 월세가 역전됐다 이런 뜻이죠. 월세가 역전됐다. 그러면 자, 아까 94, 55개 있던 것 중에 전세 지금 53면 41개가 없어졌잖아요. 41개가. 전세가. 예. 그럼 사람들이 전세를 계약한다는 거 아닐까요? 월세를 계약 안 하고? 맞죠? 더 중요한 건 그렇지. 전세가 안 나가니까 월세로 돌린 게 4개가 들은 거죠. 그쵸.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렇지. 이어서 삼풍 아파트 79형. 삼풍 아파트 79평, 99형 전세 가격이 막 올랐다고 이제 기사가 난 거예요. 막 이렇게 올라가서 월세 부담이 240만 원 늘었다. 6억에 월세 30이던 것이 6억에 월세 50에서 70만 원으로 올라갔다. 1년으로 따지면 240만 원 주거 부담 한숨이라는 걸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니 6월, 7월 달에 전세가 7억 4천 5천이었어요. 지금 가격이 내려왔어요. 전세가 월세를 갈 일이 없죠. 전세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 기사는 안 썼어요. 이건 팩트예요. 이게 전세가가 떨어졌네요, 오히려? 예.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니까요. 그 8월 8일, 6일 날 거래한 게 6억 3천이에요. 올해 초부터 계속 7억대였던 전세값이 내려왔습니다. 갸우뚱하죠. 서초 삼풍 쫙 보입니다. 저 거짓말 못 하거든요, 잘. 아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기사 하나에 거짓말이 이렇게 많은 거네요? 다 거짓말이죠.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하는 임대차 3법 주장해가지고 전세 씨가 마르고 월세로 전환해서 니네들 큰일 났어니네 이제 하고 지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 이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림 보이시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삼풍 아파트예요. 저기 꺾였죠, 선이. 예. 예, 꺾였죠? 8월 5일 날 6억 2천에 30. 근데 네. 기사는 뭐라고 돼 있어요? 6억에 30인 게 50, 70, 70을 부르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호가를 그냥 그렇게. 그렇죠. 부동산이 그렇게 한 말을. 그러니까 호가를 실제 거래인 것처럼 기사로 써버리고, 근데 네. 실제 거래는 더 가격이 낮아요.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진짜 좀 심하죠. 45평 한번 같이 들어가봤어요. 그래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떨어지네. 올라갔어요? 떨어지네. 안 올라갔죠? 예. 이건 기사에 왜 안 나와요? 자, 헬리오시티 딸랑 두 건 전세 매물 사라져. 헬리오시티 9,500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딸랑 두 건 전세 매물이. 알고 봤더니 전세가 이만큼이 많더라. 이거 오늘 날짜고 더 많았어요, 물건이. 기자가 찾아보면 금목 숫자가 나올 거를 의도적으로 한 거. 안 찾아봤는데 두 건이 어떻게 알아? 당연하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거짓말 하거나 네. 아니면 그런 기사가 나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냈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맞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제가 시장 교란행위 엄벌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감독 청구 생긴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아마 엄벌 처하는 조항들이 생기면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될 겁니다. 많이. 이게 자전거래 째라 신고가 뭐예요? 자전거래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들끼리 주고받아요. 자기들끼리 가격 높이려고? 예. 심하게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이 총수님한테 지금 6억 7억이에요. 야, 우리 집값 올리자.
8억으로 쓰자. 8억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신고할 거 아니에요. 거래를 신고했어, 이제 8억으로. 신고했죠? 그러면 8억. 불안하죠. 실거래가 8억. 계약서만 쓰고. 그랬다가 한 달 뒤에 해지를 해. 계약을. 계약이라는 건 깨질 수도 있으니까. 대한민국 현재 통계하고 데이터는 그걸 그대로 둡니다. 8억으로 그 물건이 거래되는 기록이 남아버리는구나, 이제. 왜냐하면 해지 신고를 30일 안에 하면 되거든요. 옛날에는 3달. 그러니 뭐 100일 동안 계속 올릴 수 있죠. 이어서. 이럴 수도 있답니다. 중요한 거. 이해해 주시고. 교수님, 이런 걸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그거 완전 주가 조작이네. 그래서 제가 째라 신고, 배째라 신고입니다. 그게 허위 신고고, 카페 담합은 이제 이것도 이럴 수도 있답니다. 카페에서 똑같이 전세 계약을, 그럼 지금 5억인데 6억 2천을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 카페에다 올릴 수가 있죠. 6억 2천 전세 계약했다. 그러면 5억으로 내놨던 사람도 그 부동산에 전화하니까 부동산 또 어떻게? 6억 2천에 나갔대요. 부동산은 어디서 알았냐? 카페 얘기 듣고 한 거예요. 버스 원정대 매집이란 건 뭐예요? 조금 민감한 사안이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럴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랬던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버스가 갑니다. 신규 분양. 원주시에서 있던 일이에요. 실제. 버스에 누구를 태우고 간다는 겁니까? 갭 투자할 분들 있잖아요. 갭 투자하는 사람들을 버스에 태우고 갭 투자할 물건이 있는 곳으로 간다? 버스 한 2대 회원들 다 싣고 갑니다. 가지고 다 삽니다. 거기에 이제 신규 아파트가 들어올 게 있었는데 1,몇백 세대가. 근데 미분양이 됐어요. 지방은 그렇게 막 투기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미분양을 다 사버린 거예요. 미분양을 다 사버렸다고요? 실화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할 사람을 단체로 모아가지고 다 삽니다. 다 사요. 예를 들어 미분양된 곳에 가가지고 100개면 100개 아파트를 한꺼번에 다 사버리는 거예요? 사죠. 예. 계약금만 내면 되니까. 계약금만 넣고. 네. 그러니 입주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물건이 없죠? 네. 근데 다 같이 한 팀이잖아요. 분양가가 6억이다. 그럼 전세 7억에 치는 겁니다. 못 당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꼭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 매매가는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끌어올리는 거구나, 계속해서. 했다라는 풍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들 진짜 점수 소름 끼치죠. 나쁜 새끼들이네. 예. 그런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사를 우리가 보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그래서 감독청이 이제 생길 때 엄벌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